밤하늘의 별들이 창문을 통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소연은 침대 위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녀의 시선은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사진틀에 머물렀죠. 그 속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와 환하게 웃고 있는 소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민혁이 마지막 파병을 떠나기 전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 자요? 문득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돌려 방문 앞에 서 있는 5살배기 아들 준우를 바라보았어요. 준우는 작은 곰 인형을 품에 안은 채 졸린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준우야, 왜 안 자고 일어났어? 악몽 꿨니? 소연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로 다가왔어요. 아빠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소연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준우는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민혁이 떠난 후 소연은 혼자서 준우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낮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밤에는 준우를 돌보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리 와, 오늘은 엄마랑 자자. 소연이 이불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준우가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오자 소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준우의 체온이 전해져 왔고 그 온기가 소연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어요. 하지만 그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었죠.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준우가 소연의 품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어요.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들었지만 매번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5살 아이에게 아빠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소연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준우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소연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연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민혁을 닮은 눈매와 코, 그리고 턱 선이 보였습니다. 소연의 기억은 민혁이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던 날로 되돌아갔어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던 그날, 민혁은 군복을 차려입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태어난 지 3달 된 준우를 안고 남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죠. 걱정하지 마. 6개월만 지나면 돌아올게. 민혁이 짐을 싸며 말했어요. 약속해. 꼭 돌아와야 해. 소연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준우에게 다가와 작은 이마에 키스했죠. 아빠가 돌아오면 너는 아빠를 알아볼까? 많이 컸겠지? 그날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3달 후 군 관계자들이 찾아와 민혁의 전사 소식을 전했을 때 소연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어요. 준우의 숨소리를 들으며 소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슬픔을 밖으로 표현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준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강해져야 했죠. 내일도 어김없이 아침이 올 테니까요. 그렇게 소연은 준우를 안은 채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 해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소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을 뜨자 준우가 아직 곤히 잠든 모습이 보였어요. 소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부엌에서 준우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만들며 창밖으로 보이는 새싹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식탁에 아침을 차리고 준우를 깨우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준우야, 일어날 시간이야. 오늘 어린이집 가야지. 준우는 눈을 비비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엄마, 오늘 놀이공원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소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주말이었죠. 매일 같은 일상에 살다 보니 요일 감각이 무뎌져 있었어요.
그랬지? 엄마가 깜빡했네. 아침 먹고 준비하자. 소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소연과 준우는 함께 놀이공원으로 향했어요. 맑은 하늘 아래 준우는 신나게 이것저것 구경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소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작은 행복을 느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혁의 빈자리가 아프게 남아 있었어요. 회전 목마를 타던 준우가 갑자기 소연을 불렀습니다. 엄마, 저기 아빠 같은 아저씨가 있어요. 소연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어요. 고개를 돌려 준우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별한 누군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준우의 말에 가슴이 조여왔죠. 민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쩌면 아이의 마음 속에는 아빠의 모습이 남아있는 걸까요? 어디 있어, 준우야?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방금 저쪽으로 갔어요. 아빠 사진이랑 똑같았어요. 준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소연은 준우의 말을 애써 웃음으로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죠. 놀이공원을 나오는 내내 소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준우가 말한 사람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은 문득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민혁의 전사 소식을 들은 날이었죠. 2명의 군 장교가 소연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나쁜 소식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소연 씨, 안타깝게도 남편분이 작전 중 전사하셨습니다. 한 장교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소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무언가가 숨을 막았습니다. 시신은 확인하셨나요? 소연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적군의 매복 공격으로 인해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신원 확인은 어려웠지만 DNA 검사와 현장 증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장교의 말에 소연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죠. 그들이 떠난 후 소연은 품에 안긴 아기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야 할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소연은 처음으로 민혁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수없이 많은 밤을 혼자 보내야 했죠. 집에 도착한 소연과 준우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준우가 소연을 도와 작은 상추를 씻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소연이 의아해하며 문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 크고 마른 체격에 깊은 눈빛을 가진 그 남자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소연이 말을 잇기도 전에 준우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아빠, 놀이공원에서 본 아저씨다. 준우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소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정말로 민혁과 닮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민혁은 2년 전에 전사했고 군에서는 확실히 전사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누구세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자는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김민혁입니다. 소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났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당신은 누구시죠? 이런 장난은 하지 마세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자는 한 발짝 다가오려 했지만 소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소연아, 내가 민혁이야. 내 모습이 많이 달라졌지만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연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우리 남편은 2년 전에 전사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준우는 소연의 다리 뒤로 숨어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소연아, 잠시만 내 말을 들어줘. 설명할 게 있어. 남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소연이 손을 떨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남자는 억지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죠. 이걸 읽어봐. 그리고 생각해봐. 소연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았어요. 문 밖에서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들렸죠. 엄마, 왜 아빠한테 화냈어요?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준우야, 저 사람은 아빠가 아니야. 아빠를 닮은 다른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아빠 냄새가 났어요. 준우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편지와 함께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소연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그것은 분명 민혁이었죠.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큰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소연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거야. 나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그날 폭발 사고로 나는 크게 다쳤고 기억을 잃었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구출되었지만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어. 최근에서야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너와 준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믿기 어렵겠지만 나 정말 민혁이야.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비가 내렸고 내가 우산을 나에게 빌려줬어. 우리의 첫 데이트는 남산타워였고 준우가 태어났을 때 너는 17시간 동안 진통을 겪었어. 이런 것들은 민혁만 알 수 있는 거야. 시간이 필요하다면 줄게.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민혁. 소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가 쓴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죠. 하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민혁일까? 아니면 그를 사칭하는 누군가일까? 다음 날 소연은 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바로 민혁의 옛 전우를 찾아갔어요. 김태우는 민혁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제대해서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태우 씨, 민혁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우는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죠. 무슨 말씀이세요? 민혁이는 어제 우리 집에 민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정말 민혁이랑 닮았고 우리 사이의 비밀도 알고 있었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태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그날 시신은 완전히 불탄 상태였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다고 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소연이 다급하게 물었죠. 폭발 후 현장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적군의 공격이 계속되어서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고 태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민혁이가 폭발 직전에 차량에서 벗어났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소연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태우의 말은 그 남자가 정말 민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죠. 하지만 2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등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은 자신의 감정과 싸웠어요. 한편으로는 민혁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기꾼에게 속아 더 큰 상처를 입을까 두려웠습니다. 준우가 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이 떠올랐죠. 아이의 직감이 맞을까요? 소연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만나서 이야기해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둘 게 있어요. 당신이 정말 민혁이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남자가 물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카페에서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소연은 설레는 마음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카페를 향해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마치 그녀의 복잡한 감정을 반영하는 듯 했죠. 카페에 도착하자 소연은 잠시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이것이 모두 착각이라면, 만약 그 남자가 사기꾼이라면, 그녀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카페 문을 열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죠. 예전에 민혁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소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민혁과 너무나 닮아 있어 소연의 가슴이 조여왔죠. 아니, 방금 왔어. 소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에 있는 상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왼쪽 뺨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화상 자국이었죠. 시작하기 전에 소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 민혁이가 내 귀에 속삭인 말은 뭐였죠?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도 내 눈빛이 더 빛난다였어. 그리고 내가 웃으면서 오글거린다고 말했지.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민혁만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단둘이 있을 때 나눈 대화였죠. 당신이 정말 민혁이에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야, 소연아.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 나야.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폭발 직전 민혁은 차량 밖으로 던져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의식을 잃었어요.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1년 반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었어. 그러다 국제 적십 자사의 중재로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기억을 찾지 못했어. 민혁이 설명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과거의 조각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그러다 문득 내 얼굴이 떠올랐고 준우도 기억났어. 소연은 민혁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왜 더 일찍 연락하지 않았어요? 확신이 없었어. 내가 기억하는 게 진짜인지 아니면 내 상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거든. 너희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어. 민혁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나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군에서도 내 상황을 파악했어. 하지만 내가 직접 너를 찾아가고 싶었어. 소연은 말없이 민혁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군에서는 왜 연락하지 않았죠?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어요? 소연이 물었어요. 그들도 방금 확인했어. 내 신원 확인 과정이 복잡했거든.
DNA 검사 결과가 나오고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는데 시간이 걸렸어. 민혁이 설명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공식적으로 연락이 올 거야. 소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2년 동안 그녀가 견뎌온 모든 슬픔과 고통, 그리고 홀로 준우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니요. 준우. 준우는 당신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소연이 궁금해했어요.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들은 때로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아. 준우가 나를 알아봤다니. 정말 기적이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소연은 민혁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고 소연은 우산을 민혁에게 빌려주었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소연아,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 내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해해. 민혁이 소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뺐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워요. 소연이 말했어요. 민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내가 먼저 가볼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 그는 일어나 나가려다가 다시 소연을 향해 돌아섰어요. 준우. 준우는 잘 지내?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민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죠. 그래, 정말 보고 싶어. 곧,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민혁이 카페를 나간 후 소연은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민혁이었어요. 그녀의 남편이었죠. 소연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준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들의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군 본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민혁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김민혁 상사는 살아있었고 현재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되어 곧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죠. 어린이집에서 준우를 데려오며 소연은 아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 아빠 만났어요? 준우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준우야? 그냥요. 엄마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요. 준우가 웃으며 말했죠. 소연은 준우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직감이 때로는 어른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었어요. 그녀는 준우의 손을 꼭 잡았죠.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5살배기 아이에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소연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우를 소파에 앉히며 말했어요. 그날 놀이공원에서 본 아저씨, 그리고 우리 집에 왔던 아저씨. 정말 아빠일지도 몰라. 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돌아온 거예요? 소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던 것 같아. 아빠가 다쳐서 기억을 잃었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아빠가 우리를 기억하고 돌아왔어. 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소연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민혁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기쁘지만 2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만든 간극은 쉽게 메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민혁 없는 삶에 적응했고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우리 천천히 아빠랑 시간을 보내면서 알아가 보자. 어째? 소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준우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랑 놀고 싶어요. 그날 밤 소연은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우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민혁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시간 낼 수 있어. 다음 날 소연과 준우는 근처 공원에서 민혁을 만났어요. 준우는 민혁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민혁은 아들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죠. 소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쁨과 안도감이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과 혼란이 남아 있었어요. 아빠, 내가 그렸던 그림 보여줄게요. 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준우의 손을 잡고 벤치로 향했어요. 소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죠. 민혁이 준우와 이야기하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그가 오랫동안 아이와 함께했던 것처럼요. 소연아, 좀 앉을래? 민혁이 소연을 향해 손짓했어요. 소연은 천천히 다가가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셋이 함께 있으니 어색함보다는 익숙함이 더 크게 느껴졌죠.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우리 집에 살 거예요? 준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혁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둘 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죠. 준우야,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빠도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으니까.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우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밝아졌어요. 그럼 자주 놀러 오세요, 아빠. 민혁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럴게, 약속할게. 공원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소연과 준우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우는 신나게 자신의 장난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야, 뭐 하고 있어? 소연이 물었어요. 아빠가 올 때 보여줄 거예요. 아빠가 좋아할 것 같은 장난감들이에요. 준우가 기쁘게 대답했죠. 소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준우는 너무나 쉽게 민혁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소연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죠.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2년 동안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며 느꼈던 두려움과 외로움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혁이 겪었을 고통도 생각했어요. 기억을 잃고 낯선 곳에서 포로로 지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죠. 다음 날 소연은 출근하고 준우는 어린이집에 갔어요. 오전 중에 소연의 휴대폰으로 군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혁 상사의 생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관련 서류를 수령하러 방문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점심시간을 이용해 소연은 군 본부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민혁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혁이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폭발 사고 당시 그는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2년 만에 석방되어 돌아왔지만 기억 상실로 인해 신원 확인이 지연되었던 것이었죠. 박소연 씨,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담당 장교가 말했어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소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기적은 때로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죠.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소연은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 민혁이 물었어요. 우리 집에 와요. 준우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해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녁, 민혁이 소연의 집을 방문했어요. 준우는 민혁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죠.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준우가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우를 재운 후 소연과 민혁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오늘 군 본부에 다녀왔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민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이더군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장으로 이어서 진행할까요? 제시도의 이응 편 16장. 민혁은 조용히 소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기쁨과 불안,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죠. 소연아,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 생활을 흔들어 놓은 것 같아 미안해.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천천히 시간을 두고 다시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소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빛이 서서히 켜지고 있었죠. 2해 동안 당신이 없는 삶에 적응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밤 울었어요. 준우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민혁은 소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번에는 소연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전과 똑같을 순 없을 거야. 우리 둘 다 많이 변했으니까.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소연은 민혁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에는 예전에 없던 상처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죠. 당신이 겪은 일들을 모두 말해줄 수 있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민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폭발 직전에 차량 밖으로 튕겨나간 순간부터 포로 수용소에서의 일상, 그리고 석방되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가는 과정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였어. 내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거든. 민혁이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에서 내 얼굴이 보였어. 그리고 소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지. 그때부터 조금씩 기억을 찾기 시작했어.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혁이 그 모든 시간 동안 홀로 고통받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당신이 누군지 알게 된 후에는 왜 바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소연이 물었죠.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어. 너희가 이미 나 없는 삶에 적응했을까봐. 또 내가 기억하는 것들이 정확한지도 확신할 수 없었고, 나 자신을 완전히 찾기 전에 너희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어. 소연은 민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라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소연이 물었죠. 일단 군 복무 관계를 정리하고 있어. 의료휴직 상태야. 그리고 민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와 준우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내 결정에 달려 있어. 소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민혁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까요? 준우는 이미 민혁을 아빠로 받아들였고
소연 자신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민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소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자주 집에 와서 준우와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민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그럼 정말 고맙겠어. 대화를 마친 후 소연은 민혁을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민혁이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소연아. 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은 미소로 답했어요. 나도요.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소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다음 날부터 민혁은 자주 소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준우와 함께 놀아주고 가끔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준우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후 민혁이 집에 왔을 때의 일이었어요. 준우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여기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준우가 기쁘게 말했죠. 민혁은 그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그림이네, 준우야. 민혁이 목이 메어 겨우 말했죠. 그날 저녁 준우가 잠든 후 소연과 민혁은 베란다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준우가 당신을 정말 좋아하네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민혁은 미소 지었어요. 준우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내가 없는 동안 내가 정말 잘 키웠어. 혼자서 키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정말 지치고 외로웠죠. 소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소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민혁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와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민혁 씨,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소연이 조용히 물었죠. 민혁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우에게도 좋을 것 같고, 나도 당신이 필요해요. 민혁은 소연을 부드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한 재회 속에서도 소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민혁이 말한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일까?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없을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 의문들을 뒤로하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소연의 집 창가에 놓인 화분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민혁이 돌아온 지 3달이 지났고 그들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민혁은 아직 소연의 집에 완전히 이사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매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준우의 6번째 생일이었어요. 소연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케이크를 주문하고 풍선으로 집안을 꾸미고 준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죠. 민혁도 일찍부터 와서 도와주었어요. 준우가 뭘 좋아할까? 민혁이 선물 상자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준우는 요즘 공룡 장난감에 푹 빠져 있어요. 공룡 피규어 세트를 샀는데 좋아할 것 같아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작은 로봇 장난감을 준비했어. 내가 어릴 때 갖고 싶었던 건데 준우도 좋아할지 모르겠네. 소연은 민혁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준우에게 좋은 아빠가 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 역할을 해내고 있었죠. 준우도 민혁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둘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였던 것처럼 가까워졌어요. 준우 데리러 갈게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한 소연은 준우가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준우의 웃는 얼굴을 보니 소연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2년 전 민혁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는 이런 행복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죠. 준우야, 생일 축하해. 소연이 준우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어요. 준우는 기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도 집에 있어요? 응, 아빠가 너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소연이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일 파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초대했는지, 케이크는 어떤 걸로 준비했는지, 선물은 뭐가 있는지 계속해서 물었어요. 소연은 준우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에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혁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일 축하한다, 우리 아들. 준우는 달려가 민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오늘 제 생일이에요. 민혁은 준우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래, 우리 준우가 벌써 6살이 되었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준우는 풍선과 장식들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소연과 민혁이 함께 준비한 작은 파티였지만 준우에게는 최고의 생일이 될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준우의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민혁을 보고 놀라는 기색이었죠. 이미 군에서 공식적으로 민혁의 생존 사실이 발표되었지만 직접 보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곧 모두가 민혁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그의 복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준우 친구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민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도 아직 꿈만 같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소연과 민혁은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준우는 새로 받은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해 보였어. 민혁이 잠든 준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돌아온 후로 준우가 많이 밝아졌어요. 아빠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새삼 느껴요. 민혁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너희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기억을 잃었을 때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너희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 소연은 민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긴 시간 동안의 이별과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준우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 소연과 민혁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연아, 나 요즘 생각이 많아. 소연은 민혁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생각? 내가 포로로 있는 동안 함께 있던 전우들이 있었어. 모두 돌아오지 못했어.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소연은 민혁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당신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거죠?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전쟁의 진실과 실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 작은 전시관이나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하고 싶어. 소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것은 민혁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전우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했죠.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해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민혁의 눈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정말 내가 지지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겪은 일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소연이 말했죠. 민혁은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나 혼자서는 못해. 내 도움이 필요해.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민혁이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좋은 방향이었죠. 준우는 행복해졌고 소연 자신도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눈을 떴을 때 민혁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우도 민혁을 도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소연이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민혁과 준우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좋은 아침. 소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오랜 이별과 고통 끝에 그녀는 마침내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준우가 갑자기 물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예요? 소연과 민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함께 살기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준우야, 우리 이제 계속 함께 살 거야. 민혁이 대답했죠.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은 이제 다시 하나가 되었어. 준우는 기쁜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야호! 가족이다. 그 순간 소연은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죠.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과 혼란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혁이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소연아. 기다려줘서. 가을이 깊어갈 무렵 민혁의 전시관 기억과 희망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민혁과 그의 전우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전쟁의 참상과 실종된 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까지 모든 것이 진실하게 전시되어 있었죠. 개관식 날 소연과 준우는 민혁의 곁을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전시를 관람하고 민혁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군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민혁의 노력을 치하했죠. 김민혁 씨의 용기와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군 장교가 연설 중에 말했어요. 그의 경험이 많은 실종 군인들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고 한 여성이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 남편도 실종되었어요. 2년 전에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혹시 제 남편을 본 적이 있나요? 민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동훈입니다. 육군 중사였어요. 여성이 대답했죠.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동훈은 같은 포로 수용소에 있었지만 탈출 시도 중에 목숨을 잃었죠. 민혁은 그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최동훈 중사님을 알고 계셨나요? 여성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민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수용소에 있었어요. 여성의 눈이 커졌죠. 그럼 그는
살아있나요? 민혁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가혹한 진실이라도 불확실한 희망보다는 낫다고 여겼어요. 죄송합니다. 최동훈 중사님은 탈출을 시도하다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끝까지 용감하게 싸우셨어요.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소연도 다가가 여성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당신의 남편은 영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민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성은 슬픔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이제 알게 되었네요. 2년 동안 매일 밤 기다렸어요. 이제는 글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더 많은 유가족들이 민혁의 전시관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돌아갔어요. 민혁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만을 전했고 그의 경험을 통해 위로와 공감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소연과 민혁 그리고 준우의 가족 생활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민혁은 공식적으로 소연의 집으로 이사했고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죠. 준우는 학교에서도 자랑스럽게 아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영웅이에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셨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은 처음에는 준우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민혁이 직접 학교를 방문한 후에는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어느 휴일 아침 소연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혁과 준우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혁은 준우에게 씨앗을 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준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면 무슨 열매가 열려요, 아빠? 준우가 물었어요. 토마토야. 내가 좋아하는 거지.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토마토 파스타 만들어 먹을 수 있겠네요. 준우가 신이 나서 말했죠. 소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2년 전 민혁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는 이런 행복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가족은 다시 완전해졌고 그들의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민혁은 여전히 가끔 악몽에 시달렸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의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연과 준우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그는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죠. 소연도 변화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인해졌고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때로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혁의 전시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그의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에도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어요. 소연이 어느 날 저녁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민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소연은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함께 하는 거죠.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았어요. 준우는 두 사람 사이에 껴서 행복한 표정으로 영화에 집중하고 있었죠. 소연과 민혁은 준우의 머리 위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같은 별들이 2년 전에도 빛나고 있었지만 그때는 소연에게 슬픔과 고독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이제 그 별들은 희망과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민혁은 조용히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한 여정, 겪었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마침내 찾은 행복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눈빛에 담겨 있었죠. 고마워, 소연아. 기다려줘서. 민혁이 속삭였습니다. 소연은 미소 지었어요. 나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준우는 영화에 집중한 채로 무심코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시끄러워요. 소연과 민혁은 서로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그들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함께하는 시간들이 이어졌죠. 민혁의 전시관은 기억과 희망이라는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연과 민혁, 준우의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기도 하는 것. 소연의 가족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장을 향해서요. 인생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주며 함께 걸어갑니다. 소연과 민혁, 그리고 준우의 이야기처럼요.